치아를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머지는 뭐 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하면은 보양식, 달콤한 과일, 그리고 시원한 음료 이런 것들이 땡기실 텐데요. 여름철 인기 음식 중에 의외로 치아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위해 여름철에 피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사계절 중에 여름철 치아 건강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8월에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7월, 8월에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꼭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면 7월, 8월이 한가해서일 수도 있거든요, 더. 그렇게 치면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좀 더 바쁜 편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여름철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진 음식들이 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좀 충격적이게도 맥주 생맥주를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요. 왜죠? 여기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백혈구의 향균 능력을 좀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염증 수치도 알코올 때문에 올라가고 잇몸도 잘 붓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네, 약간 처음부터 대단히 안 네.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이런 주제로 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나트륨 뭐 이런 거? 그건 그건 뭐 그것도 넘어갑시다. 말도 안 돼요? 네, 그건 넘어갑시다. 반대입니다. 반대일세. 이것도 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뭐 저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치면은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식들, 소주, 맥주, 양주 이런 것들이 다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염증이 좀 생겼다고,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갔다고 무조건 그게 이제 치아 잇몸뼈를 녹여서 치주염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뭔가 나쁜 게 이미 있을 때, 뭐 치석이 많이 있어서 잇몸 질환이 원래도 잘 잠기는 상태인데 알코올이 조금 더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술을 드셨어요. 뭐 드신다고 무조건 잘못되지는 않지만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불편한 상태가 좀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운이 나빠서 덧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술 안 먹을 수 있나요? 네. 네, 술 마시는 사람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생맥주를 마시는 이유가 이 덥고 습한 날 어떤 시원한 탄산을 막 꿀꺽꿀꺽 먹는 그런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이 조금 위험하다 하면은 약간 탄산음료로 대체해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탄산음료도 좋죠. 시원하고 좋죠.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유명하죠. 콜라에 막 치아 녹는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산이 입 안에 남아서 범랑질을 녹이기 때문에 사실 치아에 좋은 음식은 아니죠. 근데 역시 안 마실 수 있나요?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죠. 마시는데 빨리빨리 씻어내줍니다. 그 탄산음료는 혹시 네. 우리 어렸을 때 왜 치아 막 담궈 놓으면 썩고 하는 그런 실험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나 먹어야 그렇게 썩을 수가 있나? 사실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먹는다고 막 썩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정도로 조금씩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는 탄산을 먹어요. 그럼 치아가 바로 이게 확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깎여 나가기 쉬운 약한 상태가 일단 됐다가 거기에서 세게 문지르거나 뭐 다른 힘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깎여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탄산이 닿은 다음에 조금 푸석푸석해졌는데 그걸 안 건드리고 그대로 두면 다시 침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 때문에 다시 단단해져요. 예, 안 건드리면. 그럼 양치.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탄산을 드시고 물로 좀 헹궈낸 다음에 그러니까 산도가 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빈과류입니다. 뭐 그 중에서 그냥 팥빙수 같은 걸 예로 들어 볼까요? 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까 치아에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얼음 조각들이잖아요. 얼음을 깨물어 먹을 때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마모가 되거나 또 이게 차갑잖아요. 차가운데 어떤 고체든 간에 바위도 마찬가지인데 차갑고 뜨겁고가 너무 반복이 되면은 금이 잘 가요. 크랙이 생기죠.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한두 번 이렇게 먹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면 치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스 커피입니다.
사실 뭐 커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단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또 얼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얼음을 우두둑부두둑 깨물어 먹으면 저희 딸이 그렇게 얼음 깨물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씩 걱정이 돼요. 예. 치아 깨질까봐. 싸우는 거잖아요. 단단한 얼음이랑 치아랑. 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렇게 좋지는 않죠. 아이스 커피라면 되도록이면 달지 않게 설탕 타지 말고 그리고 얼음은 깨물어 드시지 말고 드시고 싶으시면 녹여 드시는 게 치아 건강에는 좋겠습니다. 아, 얼음을요? 네. 아 근데 사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런 컨텐츠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에도 있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일세. 어떤 건데요? 아니 사실 뭐 음식을 이렇게 다 조심하다 보면 먹을 게 딱히 없어요. 치아에 건강한 음식만 추려내면 글쎄요 제 생각엔 맛없는 음식만 남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아메리카노도 착색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쵸. 들었어요. 착색은 되죠. 착색은 되는데 뭐 착색 되는 게 치아를 썩게 하거나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착색기 신경이 쓰이시면 빨대로 드셔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치아를 위해서 뭔가 음식을 피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음식들을 조심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도 지켜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술도 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적당히 먹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맥주가 좋아하는데 이거를 저는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너무 음주를 과하게 하면 몸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다음날 잇몸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하게 하지 말자. 치아를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얼음. 얼음 먹지 마라. 얼음을 깨물어 먹지 말자. 나머지는 뭐 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음은 굳이? 예, 요거는 제가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음. 이 단단한 얼음은 정말 잘못했다간 치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얼음을 깨물다 보면 치아 균열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보통 치아 균열이 오면 어떤 치료를 네. 하게 되나요? 근데 금이 이제 살짝 가고 증상이 없을 때에는 치료를 안 하고요. 끄트머리가 살짝 깨졌을 때도 환자분께서 그게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고 보이는 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시면 치료 안 하고요. 치아가 시리거나 아플 정도로 치아가 깨졌다? 그러면 크라운 치료를 하거나 신경 치료를 하거나 뭐 떼우거나 뭐 치료를 해야죠. 유전적으로 조금 강인한 치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치아 균열을 피할 수 없나요? 강한 치아. 어려웠어. 그럼요. 예, 아무리 강해도 치아는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아예 뭐 안 부러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런 치아가 있다면 그 재료를 모아서 거대 로봇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대 로봇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소재가 있다면? 그 거대 로봇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 콘텐츠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보양식인데 이것도 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뭐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즘에는 삼계탕도 보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뭐 입 안에 조직들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치아에도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찡 하고 아프거나 즉 치수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드시는 건 좋지 않은데 뭐 입안에 치수염이나 잇몸 질환이 없더라도 뜨거운 국물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몇 도 이상이면 뭐 유발을 하느냐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미 안 좋아진 치아 있잖아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난 치아 또는 이미 충치가 있는 치아. 그래서 많이 뜨겁지 않더라도 혹은 많이 차갑지 않더라도 그런 걸 먹었을 때 아픈 경우 있거든요. 그런 치아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그 치아가 치료를 해야 되는 치수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어떻게 이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뭐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은 원래 이 컨텐츠의 의도는 그렇죠. 여름철에 이런 음식들을 조심하자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무리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단단하고 큰 얼음. 그거 깨물어 먹지 말자.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인간은 인간은 단단한 음식을 잘못 드시다가 이러면
서울멸치과 오시면 됩니다. 네, 최대한 잘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여름철에 치아가 불편할 때도 서울매일치과입니다. 네, 남중 원장이었습니다.